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저희가 요즘 망한 기업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벌써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과거에는 한때 부의 상징, 있어빌리티 상징의 아이템 그런 걸로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이 폰 하나면 그래도 꽤나 먹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토로라의 스타텍, 모토로라에서 나왔던 최초의 이만한 벽돌 전화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의 상징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토로라가 단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달 탐사선을 쏘았을 때 달에서 이제 송신하던 장비 시스템을 제공했던 회사라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모토로라가 한때는 반도체로 전 세계에서 탑 10 중에서 탑 5에 올랐던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요즘은 보이지 않죠.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요즘 모토로라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1928년) 모토로라의 전신인 갤빈 매뉴팩처링 코퍼레이션이 만들어졌어요. 폴 빈센트 갤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형 조셉 갤빈하고 같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갤빈 매뉴팩처링 코퍼레이션이 됐는데요. 이 갤빈이라는 분은 1895년에 일리노이 하버드에서 태어났고요. 1차 대전 때는 포병 장교로 복무를 했고 돌아와서 이제 MIT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맨바닥에서 창업을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경매에 나왔던 스튜어트 배터리 컴퍼니를 산 거예요. 이 스튜어트 배터리 컴퍼니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배터리에 관계된 것들을 판매를 하고 제조를 했던 회사인데요. $750에 구매를 하면서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배터리 중에서도 배터리 엘리미네이터는 요즘은 이제 전기를 가져다 쓰는 게 굉장히 쉬운데 당시에는 이거를 이제 가져다 연결해서 쓰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간의 어댑터가 될 수 있고 충전기의 역할도 하고 이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전기 기술이 발전하거나 이러면서 이게 구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버리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때 나온 게 생각한 게 바로 차량용 무전기를 개발하는데요. 이게 최초의 차량용 무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전기를 팔려면 무전기에 대해서 좀 뭔가 브랜드를 하나 붙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름이 바로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는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뒤에 나오는 OLA, 올라는 사운드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운드 인 모션.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움직이는 데에서 나는 소리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는 이 OLA 무슨 올라라는 게 붙이는 게 당시 굉장히 유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전기를 만들었어요. 차량에 달 수 있는 무전기를 만들었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데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경찰이 가장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부 기관들, 그러니까 이 차량용 무전기를 경찰이랑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 B2G 서비스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모토로라는 처음부터 굉장히 확실한 판매처를 갖고 커나가는 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정용 무전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모토로라 추궁기도 나오고, 그래서 무슨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간의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런 데로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말로 갤빈 매뉴팩처링 컴퍼니의 초창기 시절이 시작된 거고요. 본격적으로 회사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1940년대에 부터입니다. 1940년에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 안 쓰는데요. 저 정도 연식이 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워키토키. 그래서 이제 서로 무선 통신을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요, 이 핸디토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940년에 개발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미 군용으로 개발을 먼저 했고요.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이거를 많이 쓰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워키토키가 좀 더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세계 최초의 FM 휴대용 양방향 무전기가 됩니다. 저게 무전기 장비만 해도 엄청나게 무거웠는데 훨씬 더 개량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 들고 다니는 것도 훨씬 더 가벼워지고 통신할 수 있는 거리도 굉장히 길어진 거죠. 연합군 승리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과 군대에 이런 납품을 하는 업체라면 굉장히 매출도 안정적이고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무선 통신에 있어서의 기술을 쌓아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 겁니다. 이제 1955년에 이렇게 쌓인 기술을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의 상업용 고출력 트랜지스터인데요. 이게 나중에 모토로라의 아주 초기형 반도체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모토로라 반도체 산업의 하나의 기초가 되는 그런 작품들이 1950년대에 나옵니다. 그리고 1958년에 이 나사가 우주비행에 갈 때 거기에 이제 통신 장비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토로라가 심지어 TV를 만든 적도 있어요. 최초의 무선 휴대용 TV를 만들었고 가장 작은 무선 휴대용 TV를 만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모토로라가 당시에는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서 TV까지 그리고 반도체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높은 축적된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9년에 이제 폴 갤빈이 사망을 하고 아들인 로버트 갤빈이 회사를 물려받게 돼요. 모토로라는 이제 미국 안에서만 뭘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최초의 휴대폰이 1973년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때 나온 휴대폰은 정말로 벽돌보다 크죠. 어마어마하게 큰 휴대폰이 나옵니다. 그리고 1974년에는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8비트짜리 MC6800을 선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모토로라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필수품들이 되는 그거의 굉장히 원초적인 버전을 처음에 다 만들어냈고 이걸 심지어 1970년대 초반에 만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이었던 거죠. 1980년에는 이 MC6800을 애플이나 뭐 이런 다른 회사들에게도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토로라의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10대 사업자 안에 모토로라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 사업도 굉장히 컸던 거죠. 한쪽이 반도체, 그리고 한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이렇게 쌍끌이로 이 회사를 엄청난 규모의 글로벌 탑티어 테크놀로지 컴퍼니로 키우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한테 익숙한 휴대폰 사업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983년에 모토로라 다이나텍 8000X, 흔히 말하는 벽돌폰의 보편적인 사이즈, 그리고 가장 정말로 유명한 폰이 여기서 등장하죠. 이스테빌리티, 부의 상징과 같은 아이템, 바로 그 스타텍이 언제 나오냐면요, 1996년에 나와요. 이 스타텍은요, 한국에서도 누구나 가장 갖고 싶어하는 폰이었고 전 세계에서 이 폰을 많이 사서 그야말로 이 폰 하나로 모토로라가 우뚝 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축인 반도체를 보자면 1991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AIM 동맹이라고, 애플, IBM, 모토로라가 손을 잡은 걸 동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CPU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PC가 장악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이 한 편을 먹고 IBM과 애플이 동맹을 맺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타도 윈텔, 윈도우하고 인텔을 합쳐서 타도 윈텔인데, 이때 원래 이 맥에 들어가는 칩을 누가 만들어냈냐면 모토로라가 만들어서, 모토로라하고 애플은 원래 이제 같이 손을 잡았던 파트너였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세 회사가 모여서 뭘 만들고 싶었냐면 우리만의 CPU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뭘 지향했냐면 파워 PC의 CPU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동맹을 해서 뭐 이들 사이에서 정말로 94년에 최초의 CPU를 내보내게 되죠. 이 CPU를 장착한 애플의 파워 매킨토시, 지금의 맥 프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 사업부를 해체하고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를 설립하게 되면서 AIM 동맹이 탈퇴를 하고 2006년에 완전히 와해가 됩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동맹에도 가입되어 있지만 휴대폰 사업 자체가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모토로라가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모토로라의 몰락은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1999년에 정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998년, 99년에 이미 휴대폰 세계 최초 마켓셰어의 1위 자리를 누가 가져가냐면 노키아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토로라가 1위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노키아가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위를 하게 되는, 그런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2007년에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죠.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살아남은 거지 휴대폰 사업자의 빅3는 거의 다 나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2011년에 결국 모토로라는 휴대폰 사업도 망조가 들고 반도체 사업도 어려워지면서 이 두 개를 분리를 해서 회사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사업 분야는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아무래도 휴대폰 사업 부분이었는데요. 이 휴대폰 사업 부분을 누가 가져가게 되냐 하면 이제 구글이 인수를 하게 되고요.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솔루션 부분들을 모토로라 솔루션으로 분리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이제 코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모토로라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계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마켓쉐어를 잃어버리고 뭐 노키아한테 따라잡히고 뭐 삼성에게는 이제 저 멀리 격차가 나서 없어지는 그 정도의 회사가 되었느냐. 왜 망했냐 하면 일찍이 정부에 납품하면서 너무나 쉽게 영업을 했던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너무 쉽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모토로라에서는 사내적으로 쉬운 영업, 돈 많이 쓰고 그냥 약간 흥청망청하는 좀 긴장감이 없어진 기업 문화가 남아있어서 세계 1위 자리를 너무 굳혀가면서 자만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만하는 버릇 때문에 차세대 트렌드 세터가 되는 데는 너무 느렸던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새로운 폰 그리고 새로운 혁신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서 어느 순간 저 폰은 구려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순간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폰이 되거든요. 트렌드 세터에서 밀리면서 저가 폰에서는 노키아한테 밀리고 중고가 폰에서는 삼성이나 LG가 이렇게 치고 오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손실은 자꾸 쌓여가는데 그래도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급하게 뭘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저거를 너무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토로라는 손 대는 것마다 잘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시도해봐요. 뭐든지 해본다는 건 하나가 걸리면 물론 잘 돼서 대박이 돼서 다른 손실을 다 커버해 줄 수도 있죠. 이런 건 스타트업 투자라든가 벤처 투자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모토로라가 했던 방식은 벤처에 투자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 거에다가 다 투자를 하고 이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았고 이들 사이에 시너지가 날 거라고 기대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시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얘는 얘들을 OS, 쟤는 제대로 OS가 있으니까 호환도 안 되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통합 작업도 맘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9년에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하고 휴대폰 빅3에서는 완전히 잊혀진 기업이 되면서요. 모토로라 모빌리티 휴대폰 부분을 2012년에 구글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125억 달러 주당 40달러를 주고 싹 사들여요. 그래서 구글이 뭔가 폰 사업을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구글폰 옛날에 좀 나왔는데요. 구글폰 쓰시는 분 계신가요? 구글폰 아무도 안 쓰죠. 그 말은 결국엔 즉슨 구글도 이건 못 살린 거예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2014년에 구글이 다시 이 회사를 레노버에게 매각을 합니다. 125억 달러를 주고 사들였는데 얼마에 매각하느냐? 29억 1천만 달러에 매각해요. 가격이 이제 4분의 1로 줄었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가치가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레노버는 그럼 왜 인수했냐? 우리는 PC 파는데 이 모토로라를 가져와서 우리가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PC도 하고 기기까지 해보겠다. 그래서 야심차게 가져가서 야심차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토로라 인수 직후에 순이익이 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레노버는 이듬해 엄청난 손실을 내요. 1억 2,800만 달러의 손실을 내게 됩니다. 이 손실의 대부분이 다 이 모토로라 휴대폰 사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은 쉽지 않다. 그러면 모토로라 솔루션은 현재 어떤 상태로 남아있느냐? 역사에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2021년 기준으로 매출이 82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잘 나갈 때 매출이 400억 달러였으니까요. 엄청나게 작아진 회사가 된 거죠. 모토로라 솔루션은요, 어떤 장비를 하냐면 이제 뭐 비디오 시큐리티 앤 액세스 컨트롤 그래가지고 감시 장비들, 그리고 휴대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에 쓰는 무선 통신망들, 그리고 중앙 통제 센터 솔루션,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거 다 합쳐서 이제 80억 달러고 전년 대비에 비해서 뭐 2020년에는 좀 매출이 안 좋았는데 2021년에는 약 10% 정도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익도 뭐 지난해보다 좀 늘었고요. 그러니까 모토로라 솔루션 자체는 지금도 괜찮은 사업을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토로라 솔루션은 살아남았고 82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말로 잘 나갈 때 모토로라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초라해진 모습이죠. 한때는 정말 좀 있어빌리티의 상징이었던 모토로라, 반도체 시장에서도 정말 잘 나갔던 모토로라, 지금은 모토로라 솔루션으로 굉장히 작은 기업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찌그러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토로라가 이런 사업에서도 살아남아서 앞으로 잘 되기를 좀 희망을 해봅니다. 모토로라 화이팅! 오늘도 그 망한 기업 시리즈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떤 기업이든 세계 최정상에서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고요. 시간을 두고 어떤 전조 정상을 보이면서 서서히 나락의 길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들 정말 안전한지 투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미있는 기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망한 기업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궁금한 기업도 여기서 다뤄줬으면 하는 기업이 있으면요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랑말랑 기업사 고프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